여러분,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제가 사실 방금 영상 녹화를 마쳤는데 영상 녹화를 마치고 업로드를 하려고 하자 지금 또 다른 속보가 나와가지고 앞에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암호화폐 과세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실패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로는 미국의 국방부 쪽에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돈을 더 뜯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인 리처드 쉘비라는 사람이 해당 법안에 의의를 제기하면서 막혔다라고 합니다. 이 엘라바마의 상원 의원인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한때 46,000달러 위에서 열심히 놀고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쭉 빠졌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 영상까지 전부 다 편집을 하거나 새로 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약간의 모순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거나 해도 양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부분부터 재생 들어갈게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었던 이 인프라 빌,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를 때려잡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인프라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드디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새로운 개정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노드 운영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금 신고 요건이 중개 서비스 업자에게만 적용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게 통과가 돼야 되겠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런 결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미국의 상원 의원들, 신시아 루미스, 패투미 등등의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한편 미국의 마귀 할멈들의 두목이라고 볼 수 있는 재무장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인프라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탈세 방지 진전을 기대해본다. 자, 근데 탈세가 나쁜 거라 잡긴 잡아야죠. 암호화폐 탈세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본인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비트코인 홀더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제닛 옐런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직접 행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스피치를 한 것을 대가로 시티뱅크와 시타델 헤지펀드로부터 무려 720만 달러를 받아 쳐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 그전부터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낸 후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이빨을 좀 턴 다음에 몇십억씩 계속해서 대형 은행들로부터 받아 챙기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 증세에 힘을 더 써야 된다. 기업들, 부자들로부터 더 돈을 뜯어야 된다.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탈세를 막아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닛 옐런도 비트코인 좀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넘쳐나는데 그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미국 달러만 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찝찝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아름답게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더리움 소각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19,018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었습니다. 잘 탄다. 땔감이 좋으니까 잘 불이 붙어가지고 소각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기분이 아주 좋죠. 자,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 약 180만 개 이더리움이 소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활활 잘 타게 기름이라도 끼얹어주고 싶은데요. 이더리움의 소각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인 EIP15559 공동 작성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이 4.2%에서 2.6%로 낮춰졌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제한 채굴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더리움 2.0이 내년쯤 출시가 되게 되고 나서 이제 지분증명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고 나면은 전체 물량이 마이너스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이더리움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각 속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이 차트 렉트 캐피탈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의 주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2,800달러에서 대략적으로 3,000달러 사이인데요. 이 위까지 주봉이 올라왔을 때 저번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다.
이번에도 주봉이 그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우리 집 강아지도 신나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도지코인 역시 급등하면서 전체 주소수 중에 66%가 수익 상태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보통은 NFT 판매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죠.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NFT 판매에 대해서는 소식을 자주 전하지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NFT 판매가 엄청난 성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게임 엑시 같은 경우는 코인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엑시 게임 내에서 애완동물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머리에 똥을 달고 있죠. 그리고 엉덩이에는 이렇게 홍당무가 박혀있는 괴상한 애완동물인데 1억 원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과입니다. NFT 시리즈 중에 이 크립토 펑크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 그림 있죠. 이렇게 도트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대가리 그림들도 막 1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이더 락이라고 해가지고 이 낙서죠. 거의 낙서. 포토샵으로 3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이 낙서 역시 이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국내 같은 경우도 중학생들이 이 웹툰을 위해서 그렸을 법한 캐릭터 하나가 막 1억 넘게 팔리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NFT 출시 갑시다. 이어서 테더에 이은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를 잡은 USDC 발행사 서클이 미국에서 국법은행이 되기 위해서 SEC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서클이 국법은행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미국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본인의 유료방 회원 중에 한 명이 발견한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자, 신기하게도 전체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일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4일, 27일, 25일, 24일, 24일 이 정도쯤 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시총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암호화폐 가격들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이런 참고적인 자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거의 달의 주기와 관련해 가지고 상승 하락을 따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딱딱딱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신시아 루미스 이모, 비트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이 모든 비트코이너들의 이모라고 볼 수 있는 신시아 루미스가 최근에 합의안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쳐낸 것을 두고 에너지 소비 문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중국이 정말 그렇게 한 의도는 디지털 위안과 비트코인이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덕분에 미국에 많은 혁신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살펴본다라면은 처음에 인터넷이 세상에 나왔을 때와 굉장히 비슷하며 채택하는 속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나는 비트코인과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와 규제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제 중요 소식으로 전해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에 관한 것이었었죠. 그 비트코인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의 성적표입니다.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이 떴다라고 해서 바로 떡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성적표를 연도별로 쫙 살펴보신다라면은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8% 하락한 후 최대 238% 상승, 마이너스 3% 하락한 후 최대 114% 상승,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하락 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물론 크게 상승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는데요.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의 창안자인 플랜B 역시 저번 반감기 후 16개월이 지났다. 조만간에 이번 불장에서의 더 큰 상승을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쭉 떨어지면서 본인이 만들었었던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무효화될까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주 내로 비트코인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AMB 크립토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데드 크로스 때 많이 안 떨어졌으니까 골든 크로스 때도 안 오르겠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야, 임마. 지금 장투 고래들을 봐. 장투 고래들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팔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를 지속하고 있다. 즉 가격 상승이 더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2018년도 약세장과는 다른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약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가자. 자, 그리고 꽥꽥 오리 선생도 자신의 분석 업데이트를 해주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강세가 붙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만 달러 위로 올라갔다. 다음 목표가는 5만 달러 고고싱이 될 것. 오리 날다 가자. 그리고 해서 참고적으로 이 사람은 유명 분석가는 아닌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자 다시 한번 슬며시 고개를 빼꼼 들고 있는 와이코프 재축적 이론, 이 이론을 비트코인 지금 현재 차트에 대비해 봤을 때 이번 비트코인 상승의 목표가는 5만 6천 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와이코프 재축적 이론을 보면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좀 축적 기간을 다시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일단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 10년간 자산들의 성적표가 또 정리돼가지고 올라왔는데요. S&P 500과 금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세 자산들을 비교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금만 혼자서 계속 후드러 맞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S&P 500은 지난 10년 동안 286%라는 성적을 거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죠. 46만 9,482%. 그러나 금 혼자서 죽쓰고 있습니다. 저도 분산 투자한다고 금에 좀 투자를 했었는데 이 황금 똥을 밟아버렸네요. 그냥 비트에 전부 다 몰빵을 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근데 반면에 계속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금 가격을 떨구면서 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닥 성적이 좋지는 않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역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재밌었다,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은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의 오리 훈제고기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이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셔야 제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